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환경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학습 주제입니다. 분리수거 다들 잘하고 있나요? 분리수거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편리한 만큼 일회용품이 쌓여가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지요. 분리수거로 지구를 깨끗하게 자원 활용에 동참해봐요. 분리배출 요령입니다. 먼저 비닐류는 어떻게 분리배출할까요? 먼저 비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딱지를 접을 때처럼 접어서 부피를 줄여주세요. 만약 비닐에 재질이 다른 뚜껑이나 라벨이 붙어 있다면 그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단,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하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스티로폼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스티로폼을 분리배출할 때는 포장 테이프 등 이물질을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은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해요. 배출 시에는 물로 헹궈서 배출해 주시고요. 역시나 음식물로 인해 오염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플라스틱 배출 방법도 알아볼까요? 플라스틱은 몸체와 뚜껑의 재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재질의 뚜껑과 라벨은 제거를 해주세요. 배출하기 전에 몸통을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플라스틱 안에 내용물이 있다면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궈주는 센스. 그리고 플라스틱은 유색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여서 따로따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박스에 붙어 있는 송장 스티커나 포장 테이프는 손으로 뜯어서 제거해 주세요. 신문지나 박스 등은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해 주세요. 코팅지, 영수증 혹은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다음은 종이팩류의 분리 방법입니다. 종이팩류는 역시나 내용물을 비운 다음에 그 안을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압착해서 배출해주세요. 다음은 유리병류의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궈주세요.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라벨은 제거해주세요. 유리병 안에 담배꽁초나 이물질을 넣으면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담배꽁초나 이물질을 유리병 안에 넣지 말아주세요.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워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캔과 고철류는 어떻게 분리 배출할까요?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궈주세요. 다른 재질의 뚜껑이 있다면 분리하여서 배출해주세요. 통조림의 뚜껑은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통 부분의 캔 고철과 뚜껑 부분의 플라스틱을 분류하여서 다르게 분리 배출하셔야 됩니다.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요, 구멍을 뚫어서 배출합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합시다. 특히 이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한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입니다.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에 남아있는 기체가 팽창하면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반드시 배출 전에 구멍을 조심해서 뚫은 다음에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구, 철사, 못 등은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때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육류의 털, 뼈다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예요. 두 번째로 조개 껍데기와 같은 어패류 껍데기, 계란과 같은 알 껍데기, 티백이나 한약 찌꺼기, 밤이나 복숭아의 씨앗과 같이 견과류 껍데기나 핵과류의 씨, 옥수수 마늘의 줄기, 양파, 쪽파, 대파의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 쓰레기인 것을 분리를 하고 잘 모아진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져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예요. 헷갈리기 쉬우니 잘 봐두세요. 아이스팩, 깨진 도자기 사기 그릇, 깨진 유리병, 슬리퍼, 볼펜, 샤프, 고무장갑, CD, DVD 같은 가전제품, 테이프가 붙은 버블랩, 씻지 않은 케첩, 마요네즈 용기,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노끈, 기저귀, 화정지. 이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에 주의해 주세요. 조금 더 재활용이 안 되는 물건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튜브형 플라스틱,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요, 뚜껑 부분과 튜브 부분의 플라스틱 재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튜브형 플라스틱이 분리수거가 되려면 공공선별장에서는 15cm 이상, 민간선별장에서는 18cm 이상은 되어야지 선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크기가 매우 작은 튜브형 플라스틱은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영수증과 전단지도 분리배출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수증에 쓰이는 종이인 이 감열지는 염료와 유기산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잉크 제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전단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하네요. 종이컵, 종이팩도 분리수거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액체류에 젖지 않도록 종이컵 내부가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종이컵만 따로 모아서 버릴 시에는 펄프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페트, PS, PP로 각각 소재가 달라서 분류하는 데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특히 브랜드 로고가 프린팅이 된 경우에는 잉크를 제거해야 돼서 폐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또한 버블티 껍질이 달려있는 버블티 용기처럼 컵 입구에 비닐이 압착된 플라스틱 컵의 경우 비닐이 플라스틱이 완전히 붙어서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재질 뚜껑 음료 용기도 분리배출이 안 된대요. 요구르트, 빨대 부착형 커피 등 알루미늄 재질의 뚜껑 용기들은 뚜껑을 제거하더라도 점착 부분에 알루미늄 조각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유색 비닐 또한 분리배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염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 일반적으로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폐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유색 페트병도 마찬가지예요. 제염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서 그냥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기업에서 유색 비닐과 유색 페트병을 환경을 위해서 안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내열 유리도 분리배출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보통 조리그릇으로 내열 유리 용기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일반 유리에 비해 녹는 점이 높아 일반 유리와 섞이면 재가공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뚝배기, 도자기도 재활용이 안 되므로 꼭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작은 플라스틱. 아까 선생님이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배출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작은 플라스틱도 업사이클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왔어요. 같이 볼까요? 작은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어렵다? 이러한 발상에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것이 탄생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출되지만 재활용되는 양은 전체의 단 7%에 불과한다고 해요. 이 플라스틱들이 분해되려면 5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선별된 플라스틱을 수집하여서 방앗간처럼 분쇄를 하였지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을 하여서 물건을 제작하였어요. 이게 바로 플라스틱 방앗간의 제품들이에요. 치약자개, 비누 받침, 정말 근사하고 아름답지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쓰레기를 만들었다면 그 중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오늘부터 자원순환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할 수 있지요? 환경지킴이로 발돋움 1.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